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정당 방위를 인정받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제는 뭐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 정당 방위가 정말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이유는 1번 판사들의 지적 허영심과 선민사상, 그리고 2번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지독한 특권의식과 무관심 때문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거의 모든 이유의 99.9%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해외 토픽 뉴스 영상인데, 자,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식당에서 강도가 실제로는 그게 장난감이었지만 좀처럼 티가 안 나는 검은색 플라스틱 권총을 들고 강도질을 하다가 한 시민이, 그러니까 과감한 시민이 휴대중이었던 실제 권총을 뒤에서 조용히 뽑아가지고 방심하고 있던 강도의 뒤에다가 이제 뒤통수를 날려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난리가 났겠죠. 자, 그런데 물론 해당 시민은 미국에서는 무죄인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그 지역에 이제 경찰과 검사들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선생님은 아무런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두 발 뻗고 편히 주무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하라는 연락까지 따로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일이죠. 낯선 남자가 검은색 권총으로 무장해가지고 갑자기 가게에 들어와서 고함을 지르고 식당 내 대부분의 손님들이 얼어붙고 주인과 대부분의 손님들이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금품을 갈취당하는 그 급박한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 상황에서 일일이 범행 도구가 장난감 권총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조문을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그냥 당연한 상식이에요. 당연히 미국의 해당 지역의 경찰과 검사는 그 앞뒤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가지고 이거는 정당방위라고 알맞는 고려를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알맞는 고려가 대한민국에서도 됩니까? 잘 안 되죠. 자, 반면에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몇 달 전 그 뉴스 기억나실 거예요. 뜬금없이 어떤 나이든 남자가 젊은 편의점 점주에게 다가와가지고 그 칼부림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반바지를 입었던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찔리고 다쳐가지고 상처도 깊고 이렇게 도망치기도 어려워졌는데, CCTV를 보면은 다행히도 범인이 이제 젊고 건장한 사람이 아니라 좀 나이가 들었던 사람이라 가지고 놀란 피해자가 이렇게 잠깐 밀치니까 중심도 제대로 못 잡았고, 그때 이제 덕분에 피해자가 상대방을 넘어뜨린 뒤에 뭐 발로 몇 번 차고 밟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인 젊은 남성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야 된다느니, 심지어 또 그놈의 대한민국의 만능의 신의 율법이죠. 쌍방폭행 떡밥으로 기소당한다 만다 이딴 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지금은 결과를 우리가 다 아는데요. 이후 이제 이게 워낙에 이 사건이 이슈를 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이제 검찰선에서 기소를 안 하고 정당방위로 해석을 해가지고 덮이는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이건 워낙에 크게 공론화가 됐으니까 그런 거고, 일반인들이 이런 정당방위를 내가 피해자의 입장인데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어떤 관점이냐면, 이런 사례들이 비단 한두 번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하는 게 입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무려 칼을 들고 설치는 상대방에게, 심지어 피해자가 이미 한 방 얻어맞은 상황에서 발로 그거를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몇 번 걷어찼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들? 한국식 사법 시스템대로라면 그냥 피해자는 칼 맞고 목숨을 잃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개해도 어떻게 이렇게 미개한 유사법치 국가가 세상에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을 가리켜가지고 흔히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험기계 주입식 인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종합적인 사고력이에요. 앞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드러나는 결과만 극단적으로 놓고 보면서 기계적으로 이거는 단순히 폭행이다, 이거는 이제 쌍방폭행이다, 이딴 소리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고. 내가 본 글의 서두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본 글의 서두에서 판사들의 지적 허영심과 선민사상을 언급했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하는데요.
한국의 판사나 법조인들은 내심 그 특유의 지독한 지적 허영심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미개한 일반 국민들은 단순 무식하고 흥분한 법 감정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고귀하고 절대 이성을 보유한 저그들, 내 판단력은 특별하고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대한민국의 수많은 판사들이, 법조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실을 벗어나가지고 얘네들이 판타지적인 상황, 온갖 무한한 경우의 수와 조건을 강요하면서 망상을 하게 됩니다. 무술 유단자면은 대충 그거 슈퍼맨이고 총알과 칼도 튕겨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영화에서는 다 한 방에 그 난동범을 엎어치게 하던데, 요리조리 어떻게 하던데, 아무리 긴박하고 목숨이 위험한 순간이고 나발이고 그딴 거는 내 알바노, 급소는 네가 알아서 피해가지고 제압해야 되는 거고, 정당방위 안 돼. 미개한 일반 청것들이 어딜 감히 사적 제재를 하려고 드냐. 어딜 감히 일반 청것들이 물리력을 쓰려고 드냐. 일반 경찰들, 하급 직원들, 국민들 너네는 그냥 칼부림 당하면 칼 맞고 죽든지,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정당 방위를 인정받고 싶다고? 그러면은 칼부림 난동범의 손목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는 정도? 이거 실제로 법조인들이 뉴스에서 했던 말이죠. 정당 방위를 인정받고 싶다면은 칼부림 난동범의 손목을 쳐가지고 칼을 떨어뜨리는 정도?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고귀한 범인이 손목을 다쳐가지고 피멍이라도 들고 골절 진단서라도 끊어오면은 니들이 폭행범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날 판사인 내 기분에 따라서. 참, 그리고 민사상 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복명복창해라 낄낄. 여러분들, 이게 비약이 아닙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놀랍게도 실제로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상당수 판사들의 머릿속을 진짜로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뜨끔할 거야, 판사들이 이거 보면. 자기들은 극도로 깨어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망상을 걔네들이 진짜로 하고 있거든. 자기들은 진짜로 남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 사고 능력이. 지들은 그냥 옛날에 그 공무원 시험을 하나 패스했던 것 뿐인데, 지들이 진짜로 엄청나게 초월적인 무슨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기괴한 현실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례들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리그를 굳히려는 심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법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극도로 깨어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거를 진짜로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이 형사 문제에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학창시절에 잠재된 그 내면의 트라우마, 찐따근성 같은 게 튀어나오면서 지적인 허영심과 자기의 어떤 억눌렸던 그 보상심리, 내가 열심히 20대 때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 자리를 차지했다, 지금부터 내가 세상에 보란듯이 목에 힘 좀 주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지적인 허영심들이 교묘하게 어우러진 결과 사상에 잠식당한 괴물이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앞뒤 맥락이 어떻든 말든 사적 제재, 물리력에 질겁을 하면서, 이 물리력, 학창시절에 자기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이 물리력이 등장을 하면 질겁을 하면서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을 고집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요. 내가 완벽하게 인간들의 그 마음속을 알아봅니다. 물리력 행사에도 그 입체적인 상황의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판사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대한민국은. 판사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이 지독한 지적 허영심과 선민사상은 약이 없습니다. 지가 깨어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약이 없어요. 설득으로는 사람 못 만든다니까, 논리력으로는 사람 못 만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으로 자아도취된 상태로 심지어 본인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수하기 위한 그 신념과 고집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탁상머리 이념 노름에 과도하게 미쳐버려서 근본적으로 법이라는 게 누구의 어떤 행동을 제약하고 가로막기 위해서 있었던 건지, 반대로 그 법이라는 게 정의로운 시민들, 어떤 사람들의 행동은 권장하고 그런 사람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법이라는 게 있었던 건지, 그 본질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기 잘난 척 한다고. 법이라는 게 왜 생겨났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린다니까, 파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의 시험형 엘리트들은 종합적인 사고력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난동범, 그리고 성범죄자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제압하고 때려 눕히면 시민들이 어떻게 해줍니까? 그 명예로운 남자 시민을 그 지역의 주지사, 경찰서장들, 군수들이 와가지고 표창장을 주고 지역 언론에 명예롭게 이름을 실어주는데, 반면에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감히 일반인 남자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감히 일반인 청것들이 건방지고 주제넘게 사적 제재를 했다. 네가 감히 물리력을 써? 네가 뭐 UFC 챔피언이야? 네가 감히 물리력을 써? 이런 식으로
괘씸죄가 걸립니다. 한국에서는. 쌍방폭행 혹은 폭행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법적인 책임만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 남성 개개인 시민들의 그런 어떤 살아있는 시민정신, 남성성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회가. 통제하기 힘들거든. 계급장 떼고 1대1의 세계로 들어가면 사실 지들이 할 말이 없거든. 제가 좀 이런 부분을 좀 통렬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민도가 중국화가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위기에 처해 있는 선량한 시민을 도와주다가 내가 덤터기를 쓰게 되고 내 직장생활 생계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면 누가 선뜻 남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대한민국의 판사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상당수가 등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와 아내가 불황자, 강도, 범죄자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은 내 가족은 1차적으로 일단 내가 지킨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상남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그런 사람들, 개척자들이 만든 나라들과는 다르게 한국의 정당 방위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반도 수천 년 역사 동안 남들에게 침략이나 당하고 두들겨 맞고 살던 그 찐따근성이 아주 극단적으로 해롭고 발목 잡는 형태로 극대화돼가지고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리더십을 상실한 사회니까요. 민족 본연의 수준에 맡겨놓으니까 스스로 민족의 어떤 앞날을 드라이브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이 나라의 소위 배웠다는 인간들도 똑같아요.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간들도 실제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수준,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 능력은 장사, 미사, 평범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거나 심지어 그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뭐 정서와 사회 풍토가 다르네, 미국은 총이 있고 우리는 없네, 이런 헛소리는 집어치웁시다. 그냥 한국의 오늘날 극단적으로까지 인정이 안 되는 이런 정당 방위의 현실은 잘못된 게 맞아요. 부작용이 너무 많아, 현실에서. 세상에 매너가 좋고 젠틀한 사람만 있냐고. 내가 아무리 선량해도 선을 넘는 사람이 있다니까, 살다 보면은. 집주인이 외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안에 낯선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그거를 죽도록 두들겨 패줘도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들어봐요. 절도범의 품속에 주머니 안에 칼이 숨어 있을지 없을지 내가 어떻게 아는데? 얼마나 놀래겠어, 상식적으로 그 상황에서. 그걸 제압을 하라고요? 제압을 하라고? 일반인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슈퍼맨이나 토르, 헐크 정도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내가 일반인들보다 힘도 좀 세고 옛날에 뭐 학창시절에 운동선수부 경력도 있고 뭐 격투기도 꾸준히 좋아해가지고 체력적으로 좀 우월하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그렇다 한들 링 위에서가 아닌 현실에서 상대방 성인 남성을 상대로 제압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아는데? 어허, 아이고 집주인님 제가 졌습니다. 어이쿠 제가 제압을 당했네요. 패배를 인정합니다. 허허허. 범죄자가 나한테 한 대 맞으면 항복 선언이라도 합니까? 그 판정, 누가 이겼다 졌다 판정 승부는 심판이 내려줘요? 뭐 팔을 꺾어가지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제압하고 그게 말이 돼? 상대가 발광하면 그게 안 된다니까? 잠깐 내가 방심하면은 기운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품속에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선량한 집주인을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신이 나와가지고 보증서라도 줘? 죽도록 두들겨 패가지고 범죄자를 반죽은 빈사 상태로 만들어 놓는 그게 제압인 거예요. 최소한 기절시키는 게 제압이라니까. 대한민국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은 참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판사들한테 내가 지금 뭐 직접 미국의 네이비실 뺨치는 특수부대원이 되라든지 고도의 격투기 수련가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론이라도 대가리 속에서 사회 다분야를 판사를 참칭하는 니들은 종합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왜 이런 분야를 모르는데, 극한 상황을. 그 급박한 상황, 실제로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거나 심장은 쿵쾅쿵쾅 뛰면서 온몸에는 생존을 위해서 긴장감과 소름이 돋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그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판사라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지. 탁상공론, 책상 물림이나 하고 있는 병신들이 그 극한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안다고 시건방지게 나무망치를 휘두르면서 엄한 남의 인생, 선량한 시민들의 인생을 절단내는 판결 소꿉놀이를 감히 함부로 남발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좀 보고, 니들이 UFC 격투기 같은 것도 한두 번은 좀 보고, 실제로 미군이나 경찰들의 어떤 범행 현장, 그 급박한 교전 영상도 보고 하면서 적어도 그런 극한 상황에서 인간 대 인간의 물리적인 대립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좀 감은 잡고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하기 싫으면 판사를 안 해야지. 그리고 이런 거, 이게 진짜 살아있는 공부 아니야?
수많은 유튜브 영상에 나오듯이 여러분들 프로 격투기 선수들도 나름대로 운동을 좀 한 건장한 일반인 남자가 나무로 만든 장난감 칼을 들고 이 모의 대련을 1대1로 붙어보면 절대로 제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압에 성공할 때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그 장난감에 찔리는 일도 있다고요. 그 변수가 너무 크다라는 거야. 프로 선수가 일반인을 운 좋게 쓰러뜨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금만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2초 3초 시간을 끈다 싶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도 매우 쉽게 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10몇 년 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상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이 칼을 든 상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 정확하게 보여주는 교육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 남자는 여러분들 이제 맨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남자는 손에 칼을 대신해 가지고 뭐를 들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글씨 쓸 때 사용하는 그 유성 매직 있죠. 수성 매직을 들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거리를 유지하고 싸우는데 매직을 들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몸통은 공격하지도 않고요. 그저 아주 가볍고 편한 손동작으로 상대방의 팔에 줄만 찍찍 그어댑니다. 근데 불과 10수초 뒤에 벌어진 결과는 무시무시하죠. 하얀색 팔토시를 끼고 있던 맨몸의 남자는 팔이 온통 낙서투성이로 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실제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팔이 걸레짝이 됐겠죠. 모름지기 형사사건의 전문 판사를 자처한다면 이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듯 격투기나 흉기 난동이라는 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 건지 그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지식과 상식이 남의 평생을 판결내리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모르면은 교육 영상이라도 받아야 돼. 교육이라도.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판가름 내리는 게 판결이잖아. 그 엄청난 일을 감히 꼭 해야만 한다면 적어도 현장의 급박한 실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폭넓은 이해도가 필요하다고요. 맞는 말이잖아.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말을 일반 경찰들 하급 그 일선에서 어떤 그런 난동범들을 제압하는 경찰들이 들으면은 박수를 치지 않을까? 근데 한국의 판사들은 그 최소한의 사회 다분야 상식과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피부 대 피부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다니까? 구중궁궐의 그 난초를 키우는 자기 판사 사무실에서. 그런 거를 개뿔도 모르면서 뇌내망상으로만 판결을 내리니까 뭐 범인의 손목을 때려가지고 칼을 떨어뜨리는 정도만 하라고? 불가능한 제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협지 속에 절대 고수들이나 가능할 만한 그런 망상질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의 모든 경찰관들이 당연히 바보가 되고 그저 자기 한 몸을 지키려던 시민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쌍방 폭행범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무협지 고수처럼 몸에 혈도라도 딱딱 짚어가지고 상대방의 신체를 정지라도 시킵니까? 저도 여러분들 무협지 좋아해요. 근데 현실에서 그게 되냐고. 근데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원하는 제압이라는 게 그런 수준이라니까. 그거는 UFC 세계 챔피언이 와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할게요. UFC 세계 챔피언이 와도 그런 제압은 한국 판사들이 원하는 제압은 불가능해. 답답합니다. 현대사회의 아이러니죠. 요컨대 실제로는 진정한 관점에서 자연법적인 관점에서는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똑똑한 척을 하고 있고 사회적인 권위도 어마어마하고 특히 본인들의 역량 이상의 너무 과도한 영향력과 사회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악의 근원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어떤 이런 심도 깊은 고찰을 할 때 법 핑계 대면 안 돼요. 법에는 정당방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대한민국에 별 생각 없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타율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재판편의주의적으로 나쁜 선례를 계속해서 만들고 누적시켜온 게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이고 그걸 함부로 검찰로 넘겼고 검찰들도 기소를 했고 또 그거를 받아가지고 거르지를 못하고 필터링을 못해주고 생각 없이 판결을 내린 재판편의주의적으로 판결을 내린 판사들, 정치인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덕분에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그런 폭행범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는 결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야. 반드시 그 앞뒤에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됐던 전후 사정과 통합적인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종합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해석해줄 대가리가 안 된다면 애초에 법복 입고 법봉 들고 판사 소꿉놀이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